요즘 어딜 가나 AI 창업, 특히 혼자서 AI를 직원 삼아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침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앞으로 1인 기업이지만 몸값 10억 달러, 지금 환율로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1인 유니콘 기업이 대거 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변화 같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요즘 벤처 투자 심사역들을 만나면 저희는 이제 AI 창업하는 팀들은 그만 만나려고요. 만나도 특별한 경쟁력이 없어서 딱히 투자 가치가 없어 보여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는 이때, 한쪽에서는 특별할 것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AI 1인 창업가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건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15년차 창업 코치로서 대략 35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했고, 특히 요즘 AI 1인 창업가들을 집중적으로 멘토링하고 있는 제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해법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코칭했던 어떤 대표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0대 초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터디 카페를 3년 정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비개발자 출신이고요. 이분이 스터디 카페를 하시다 보니까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노션에 기획안을 좀 정리를 하고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한 2, 3주 정도 작업을 해서 MVP를 뚝딱 만드셨다고 해요. 이걸 보니까 기능은 좀 단순해 보이는데 본인이 스터디 카페를 하던 분이라 필요한 기능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MVP가 개발되기까지 내용을 사업계획서로 예쁘게 잘 정리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그래도 청창 합격했으면 나름 성공했네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합격을 잘해놓고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민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요즘 뭐가 걱정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치님, 근데 이거 누가 따라서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대표님이 정말로 무서워한 건 내 서비스에 나만의 진입장벽, 방어벽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불안감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만든 게 사실은 기존 AI의 포장지 한 겹 씌운 것 아닌가? 라는 자각이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AI 래퍼라고 부릅니다. AI 래퍼.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존 AI에 내 포장지만 씌운 서비스. 조금 박하게 말하면 어차피 챗GPT나 클로드가 시킬 일을 내 앱이 대신 시켜주는 것 정도겠죠. 근데 솔직히 요즘 클로드 코드로 몇 주 만에 만들었다는 서비스의 90% 이상은 본질적으로 이 구조예요. 근데 뭐 이렇게 AI로 MVP를 만들어 보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본격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의 스타트업 총괄 데런 모우리도 2026년 2월 테크크런치 에코티 팟캐스트에서 단순 LLM 래퍼나 AI 애그리게이터, 즉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등 여러 제공업체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나 AI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지지 않는다. 깊고 넓은 해자가 그게 수평적 차별화든 버티컬 특화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AI 창업팀은 그만 만나려고요 라는 VC들의 얘기,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I로 MVP를 만들고 사업을 가볍게 시작해보는 건 절대 잘못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AI 사업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래퍼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고 있지 못한 것,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 우리 AI 1입 창업가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자, 이 문제의 답. 그건 아까 소개드린 누가 따라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뭔가.
이걸 한 단어로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죠. 바로 해자, 영어로는 모트입니다. 근데 해자라는 말이 좀 낯설죠? 해자는 쉽게 말하자면 옛날 성둘레에 파놓은 물웅덩이 있잖아요. 저기 못 넘어오게 막는 거. 그걸 해자라고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 해자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워렌 버핏입니다. 약 20년 전 2007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소 안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무려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근데 이 해자는 AI 시대일수록 더 절실해진 말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AI 모델은 누구나 빌려 쓸 수 있으니까요. 내가 GPT 5.5를 쓰고 옆 친구도 GPT 5.5를 쓰고 이제 처음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한 1주짜짜리 창업가도 GPT 5.5를 쓰는 세상이죠. 이렇게 모델은 이미 평준화된 세상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AI 자체는 해자가 아니다. 진짜 해자는 그 AI 밑에 깔린 나만의 데이터랑 전문 지식이다. 앞서 말했듯이 모델은 빌려 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이 돌아가는 토양, 그러니까 내가 가진 데이터와 전문 지식, 이건 절대 못 뺏기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내 숫자, 남의 숫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 보고서, 통계청 데이터처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숫자는 남의 숫자고 내가 직접 만난 고객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내 숫자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I 시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내 데이터, 남의 모델. 누구나 쓸 수 있는 성능 좋은 LLM. 이거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남의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내 데이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않는 한 남이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아까 그 대표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대표님이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저는 미팅 내내 한 가지를 계속 캐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신 지난 3년 동안 특별하게 쌓인 게 좀 있으세요? 이 질문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미팅이 왔나? 갑자기 이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코치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스터디 카페 하면서 학생들 공부 패턴 정리한 텍스트가 한 3년치가 있어요. 대충 한 4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면 될까요? 줄글로 써져 있는 거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적혀는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거 해자다.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실지 모릅니다만 정확히 이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첫 번째 해자입니다. 그럼 저는 왜 이걸 해자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리고 AI로 1인 창업을 꿈꾸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해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딱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 가지 해자를 추천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데이터가 해자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곧장 그럼 데이터만에 쌓아야겠다 이런 모드로 가버리세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냥 많기만 하는 데이터는 해자가 절대 될 수 없으니까요. 진짜 핵심은 내가 직접 경험한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쌓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구체적인 데이터여야 한다는 점이죠. 이 조건이 빠져버리면 그냥 용량 큰 엑셀이나 문서 파일이지 해자가 될 수 없어요. 먼저 이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가실게요. 자, 그럼 이 대표님의 400명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미팅에서 이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 400명 텍스트, 처음부터 AI 도움을 받지 말고 직접 눈으로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면 그때 AI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오세요. 라는 말씀 드렸더니 대표님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코치님, AI 놔두고 그걸 제가 직접 다 봐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클로드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직접 스터디 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분이 짚어내는 깊이를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시키기 전에 먼저 직접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분이 미팅에 들어오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코치님, 이거
진짜 패턴이 보이는데요. 고객들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갈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유형별로 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기존 서비스는 이 셋을 다 똑같이 대해주고 있었어요. 자, 이 발견 덕분에 다른 서비스에는 전혀 없는 두 가지 차별화된 기능을 새롭게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 대표님이 3년 동안 문서로 정리해서 쌓은 400명 데이터 덕분이죠. 이거 다른 사람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3년 동안 스터디 카페를 했으니까 생긴 이분만의 아주 귀한 에셋, 자산이니까요. 이게 첫 번째 해자, 데이터 해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시간이 만든 데이터, 남이 절대 못 모으는 종류의 데이터가 해자다. 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랑 비슷한 글로벌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하비 AI. 미국 매출 상위 100대 로펌 중 42%가 쓰고 있는 법률 AI죠. 그리고 글로벌로는 500곳이 넘는 곳이 쓰고 있대요. 그래서 2025년 8월에 ARR 1억 달러를 돌파한 성공적인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이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실제 변호사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프로세스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는 점이죠. 자, 그 어떤 AI가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공통점 보이세요? 둘 다 남의 빌릴 수도, 단기간에 여러 데이터를 짜집게서도 절대 만들어낼 수도 카피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종류의 데이터라는 점이죠. 이게 첫 번째 데이터 해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해자는 고객이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서비스가 고객의 실제 업무 흐름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옆에 똑같이 생긴 서비스가 나와도 못 떠나죠. 이걸 전문용어로 스위칭 코스트,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법률 AI가 정확히 이 케이스죠. 변호사가 법률 문서 초안, 검토, 인용 확정, 승인까지 가는 전체 워크플로우, 전체 과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손에 익은 워크플로우를 뜯고 다른 서비스로 옮겨버리면 너무 번거로워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과 비용 낭비가 커져서 더 싸고 좋은 서비스가 생겨도 기존 고객들이 떠날 엄두를 낼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게 진짜 대단하고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잘 들어주세요. 이게 어찌 보면 세 가지 중에서 1인 창업가한테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여러분들 미드저니 아시죠?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시장 분석회사 사크라 추정으로 2024년 매출 약 3억 달러, 2025년 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외부 VC 투자 전혀 없이요. 게다가 초창기에는 정직원이 11명 정도에 불과했대요. 자, 그런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성과를 낳았을까요? 답은 디스코드 커뮤니티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자를 부르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저 프롬프트 어떻게 썼지? 하면서 새 사용자가 유입되고 이 네트워크 효과 자체가 이들만의 해자가 된 케이스죠. 자, 이 사례를 1인 창업가에게 적용한다면 제품 출시 전에 사람부터 모으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뉴스레터, 카카오 오픈 채팅, 디스코드, 스레드 등등 어디든 좋습니다. 신뢰가 쌓인 1000명이 있으면 그게 0명한테서 시작하는 사람보다 훨씬 앞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NFX라는 벤처 캐피탈이 자체 분석한 게 있습니다. 더 네트워크 이펙트 바이블 자료에서 1994년 이후 기술 산업에서 만들어진 가치의 70%는 네트워크 효과가 만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쓸 수 없는 1인 창업가가 이 70% 안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고객이 될 사람들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모으는 것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해자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 셋 다 한 번에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신 이 중 한 가지만 진짜로 제대로 깊게 만들어도 아무런 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용어, 개념, 지식, 인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배워서 바로 내 사업에 써먹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안 눌러놓으시면 제 채널이 여러분들께 안 뜨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잊지 말고 지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업 성공에 씨앗이 자라는 곳
초보 창업 스쿨의 우코치였습니다.